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자고는 했지만 검찰이 원하는 때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정두원,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국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정 의원의 표결은 부결됐죠.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법권과 검찰 위에 서려는 국회가 국민을 제대로 봐주기나 할런지 착잡합니다. 한 주간 뉴스를 간추린 헤드라인으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특권 포기를 외쳐온 국회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킨 반면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면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4대 강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5천억 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공공토론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전월보다 0.25%포인트 내린 연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3개월째 동결됐던 금리 인하는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류 열풍이 불고 있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고 싶다면서 미국 청소년 50명이 한국을 방문했다는데요.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신문이 주최한 2011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K-팝을 좋아하는 전 세계 64개국 1,700여 명이 예선을 거쳐 한국 경주에서 결선을 치렀습니다. 당시 일본, 필리핀 등 해외 10여 개국 취재진이 몰려오고 관련 동영상은 1,6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보이는 등 K-팝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K-팝을 통해 한국을 접한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국조리사관학교에는 한국 음식을 배우러 온 미국 중고등학생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불고기와 화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참가 학생들은 이렇게 직접 한국 음식을 조리해 봄으로써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I really like making Korean food because I think that it helps us learn more about Korean culture and it's very delicious. This is just a really good opportunity to explore Korean culture and I'm really excited. And I get to make it with my friends, so it makes me really happy. 올해로 4회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미 국무부 청소년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국무부가 주최하고 미국 아이언 USA와 국내 국제학생 교류기구의 주관으로 실시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 있는 500여 명의 신청자 중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50명을 선발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6주간 조를 나누어 한국인 가정에 머물면서 한국 문화 체험에 나섭니다. 한복 입기부터 예절 교육,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인 태권도 교육과 전통 탈춤 배우기까지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을 배워갈 예정입니다. K-팝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음악이나 전통이나 또 문화, 건축, 역사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외국 청소년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고자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도 최근 K-팝에 편중된 한류 시장에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가 자리매김하지 못한다면은 장기적인 어떤 K-팝의 다양성 같은 것들은 이제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 17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행사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송민수입니다. 화장실 역사와 생태를 테마로 한 화장실 문화공원이 세계 최초로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병기 변천사와 지역별 특색 있는 화장실도 전시되어 있다는데요. 박홍규 PD가 소개합니다.
화장실의 역사와 생태를 테마로 한 세계 최초의 화장실 문화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수원시는 5,190제곱미터 부지에 12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착공한 화장실 조형물과 체험공간, 쉼터 등을 지난 4일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신라시대 귀족 여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된 수세식 병기 노둣돌, 조선시대 임금과 왕비가 사용했던 이동식 병기 매화틀과 매화그릇은 우리나라 변기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울릉도에서 사용하는 움집형 화장실인 투막 화장실과 인분으로 돼지를 사육하던 제주도의 통시변소도 이채롭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많이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한자리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고 옆에는 오줌 싼 아이가 키를 쓰고 울고 있습니다. 어른의 주먹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됐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용변을 보게 하는 장면과 공원 통로에 발에 밟힌 용변은 웃음을 자아냅니다. 시는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기증한 해우제를 중심으로 화장실 테마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1단계로 해우제를 화장실 문화전시관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 화장실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에 화장실 문화센터와 3개의 각국 화장실 체험 공간이 만들어져서 이 지역은 세계 최초로 화장실 테마파크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앞으로 전시와 체험, 교육 기능을 갖춘 화장실 문화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발레하면 보통 지젤이나 백조의 호수를 떠올리시죠? 요즘은 창작 발레 공연도 많은데요. 원조 발레 스타에서 안무가로 도약하고 있는 김용걸 씨도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발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걸 씨와 함께 그의 부인이자 한국 무용수인 김미애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열린 한패 솔로이스트 무대에서는 휘몰아치는 음악에 맞춰 격렬하게 발레 동작을 소화하면서 무용수로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어진 대한민국 발레 축제에서는 창작 발레 워크 2를 선보였는데요. 이 작품이 호평을 받으면서 안무가로서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바로 발레리노 김용걸 씨입니다. 무용수로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로서, 또 김용걸 댄스시어터의 예술감독과 안무가로 1인 다역을 해내는데요. 아찔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또 다른 작품으로 관객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를 바탕으로 한 창작 발레 비에모입니다. 거의 다 완성됐고요. 조각으로 치면 좀 이제 다듬고 쳐내고 사포로 문지르고 뭐 이런 단계고요. 이 작품은 김용걸 씨와 김미애 씨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데요. 피나바우시의 오르페 유리체라는 작품을 제가 한 3번을 했었어요. 그 작품을 하면서 제가 다른 클래식 발레에서 느끼지 못했던 인간 본연의 어떤 그런 슬픔, 사랑, 죽음 이런 것들이 작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화 얘기를 우리식으로 또 제식으로 한번 풀어내보자 하는 의도였었죠. 피나가 이제 저를 봤죠. 저를 보고 이 작품의 유리디체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유리디체 역할을 누굴 하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도록 딱 지목해준 그분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에모는 양정욱 연출의 음악감독 원일, 무대 디자인 이윤수, 의상 디자인 민천홍, 영상 디자인 최종범 등 화려한 제작진을 뽐내는데요. 김용걸 씨가 자신을 초보라고 할 정도입니다. 어떤 장면이 특히 멋진지 꼽아달랬는데 하나만으로는 부족한가 보네요. 한 20가지 정도의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동작이나 안무보다도 그 자체 그림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는 장면은 바로 서천 꽃밭이라고 하는데요.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 찡한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이제 넣었던 게 산만송이의 국화가 그 이제 아내가 죽을 때 그 산만송이가 다 밑으로 쏟아지는 장면.
서천꽃밭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죽음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도 주면서 너무 아웅다웅 살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그 자리인 거니까 욕심내지 말고 자연의 어떤 섭리를 거스르지 말고. 사실 이 장면은 무용수에게는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활은 또 안 좋은 게 물기 때문에 이게 미끄러져요. 종아 그 꽃받침 되게 까끌까끌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처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우리 쇼케이스 할 때. 근데 학생들은 처음 해보니까 막 찔러서 피가 약간 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어쩔 수 없다고 반창고 사주고 그랬어요. 어차피 무용수의 발은 이것저것 다 겪어봐야 되는 그런 부위인 거기 때문에 뭐 시각적으로 봐도 꽃이 있는 게 별로고 피만 나고 이러면 제가 안 할 텐데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안무자를 좋아하는 무용수라면은 동감한다고 당연히 할 것이고. 한국 무용을 한 김미애 씨에게는 처음 도전하는 창작 발레라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무용에서는 없는 리프트 동작 때문이라는데요. 진짜 리프트는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잘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내가 나를 믿고 맡기라 그래요. 어제도 하다가 맞았는데 저는 진짜 막 뼈가 부러지진 않을까 막 이런 상상까지 막 다 하면서 있는데 본인은 괜찮아 그냥. 저도 이제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죠 이제. 김용걸 씨가 BMO를 통해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것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것에 대한 순리. 그게 저는 순리라고 받아들여요. 기다린다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자꾸 역행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가 나오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고 이 작품 의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또 이번에 나오는 작품이 제 성에 차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 좀 더 수정 보완해서 나중에 정말 하나 만들고 싶은 욕심에 지금은 욕심내지 않고 그냥 제가 마음 가는 대로 좀 순수하게 좀 펼쳐내고 싶은. 관객들의 평가는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거나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고집 있는 안무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고집 있는 안무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 역량 있는 안무가를 원하는 한국 무용계의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이번 작품에서 기대해봐도 될까요? 서울신문 최여경입니다.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취임하면서 카리스마 없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카리스마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였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월세를 못 내거나 일세를 못 내가지고 거리로 나온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주로 그 사람들이 노숙인들.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구로구를 이제 소위 이제 구마다 우리는 관광특별구다, 우리는 무슨 특별구다, 뭐 이런 거 많이 무슨 특구다, 뭐 이런 거 많이 걸잖아요. 근데 제가 소망하는 거는 구로구는 어린이 특별구다 하는 걸 이제 걸고자 합니다. 거기에 걸맞춰 가지고 아직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구로구가 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모님들의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에 어린이집을 무려 52개나 더 늘렸고요. 정원을 약 2,000명 정도 늘렸습니다. 1,900여 명 늘어났는데요. 그 정원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 그 어린이집 인허가가 다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서울의 상당히 많은 곳에서는 어린이집 추가 인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풀었고 또 구립 어린이집을 제가 6개를 더 만들었고 또 금년에 또 하나 큰 어린이집이 또 하나 이제 곧 개원될 예정으로 있기도 합니다. 보육뿐만 아니라 이 복지 부분 전반에 걸쳐 가지고 우리 구로구는 서울시가 평가한 그 복지 부분에서 단독으로 전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 그 일자리 박람회를 2번에 거쳐 개최했는데
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로구 장애인이 260명 취업을 했습니다. 장애인을 260명 취업시킨 사례는 아마 전무후무한 사례일 겁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 400명 취업을 목표로 그 일자리 박람회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박람회는 끝났고 취업 상담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은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로구의 학력 수준이 다른 구에 비해서 대단히 낮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또는 그때 기회를 놓치면 중학교 진학을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타구로 이제 이사를 가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저희가 학교 발전 4개년 계획을 공모하겠다. 그러니까 겨울 방학 동안에 학부모들과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학교 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해달라. 선도학교, 리딩스쿨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두 개 학교에 이제 작년에 2억 원을 지원했고요. 금년에도 2억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 4년 동안 매년 2억 원씩을 지원해서 총 한 학교당 8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지정한 리딩스쿨 두 개 학교가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4년대 대학 진학률이 약 2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도 중상위권 대학에는 상당히 많이 합격을 시켜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우리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겠다는 기대도 지금 크게 걸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약 제가 요즘 통계를 안 봤는데요. 한 2만 7천 명 정도 저희가 그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국 그 일자리 창출 그 고용부 평가에서 저희가 전국 1등을 했는데요. 이걸 맡은 공무원들이 아주 정말 내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아들 취직시킨다 생각하고 열심히 뛰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기업인들하고 성실하게 대해주고 괴롭히지 말고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신도림동 주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소망하던 십자도로 문제가 그 지난 2년 동안 이제 보상을 이제 재원을 100% 다 확보를 했고요. 이제 금년에 막바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재원은 다 마련됐고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보상 협의가 끝난 대로 금년에 도로가 개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척동 교도소 이전하면서 옛날 자리 거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고도 제한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설계가 이제 금년에 완료되면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또 거치고 서울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 중에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빠르면 2015년 빠르면 아니면 2016년 그때는 모두 완공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구로울동에 있는 철도기지창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로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무구장은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남부순환도로 공사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수목원도 이제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빌공자 공약이 아니고 정말 실현시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요즘 수족구병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열과 함께 입안에 물집이 생기고 손발에 선홍색 발진이 일어난다는데요. 대부분 자연 치유되는데 일부 뇌염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양치질과 손발 씻기, 충분한 휴식과 영양 높은 식사가 예방법이라는데요. 건강한 여름철을 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TV 속 서울신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